자, 반갑습니다. 오늘 2차 함수 두 번째 시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인데 끝나는 시간이야. 또 뭐 2차 함수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 내용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2학년 돼서도 나오고 3학년 돼서도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얘기 한번 해볼 건데 2차 함수의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 뭐냐 이걸 이제 얘기하겠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제 요거를 학생들이 좀 헷갈려서 아예 그냥 쌤이 정해놓고 갈게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2차 함수의 그 함수값의 최대 최소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무슨 값의 최대라고? 함수값. 함수값이라는 건 x랑 y값 중에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y값을 얘기하는 거야. x가 정해졌을 때 나오는 그 함수값, y값. 그 y값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작은 게 뭐냐? 그걸 얘기해달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함수값 y의 최대 최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상황에 맞게 해서 문제를 좀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범위를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상황별로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이 또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범위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한된 범위가 없는 상황에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됐지? 자, 첫 번째로 그냥 단순 2차 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a가 0보다 큰 2차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됐지? 요 a라는 거는 당연히 2차 함수 그 최고차항 계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a가 0보다 큰 놈의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잖아. 그치? 식을 한번 써볼게. 자, 요 놈의 식을 y는 a x-p제곱 플러스 q라고 한번 써볼게요. 되겠니? 자, a가 0보다 큰 거니까 아래로 볼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꼭지점은 몇 콤마 몇입니까? p 콤마 q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요 지점의 x좌표가 p고요. 여기 y좌표가 q가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함수값, y값 중에 제일 작은 게 얼마며 제일 큰 게 얼마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제일 작은 부분의 함수값은 뭐라고 보면 되겠니? q. 알겠지? 자, 이 함수 그래프의 y값 중에 제일 작은 값. 너네가 이걸 문자로 쓰면 헷갈려 하니까 쌤이 숫자로 써볼게.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2,3이야. 그러면 이러한 점들이 갖는 y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y값이 얼마냐라는 거야. 얼마가 제일 작은 y값이니? 3인 거야. 나머지 이런 점들은 당연히 여기 있는 y값이 3보다는 어떻겠어?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함수는 가장 작은 최소값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3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문자로 나타냈는데 여기서는 최소값이 얼마다? Q라고 봐야 되겠죠. Q입니다. 쌤은 저렇게 배웠는데 너네는 Q를 어떻게 쓰니? 자,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제한된 범위가 없을 때 그러니까 모든 그래프를 다 볼 때는 무슨 값을 갖는다 라고 생각해?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냥 단순히 y값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언제 최소값을 갖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요 지점은 x값이 얼마일 때입니까? p일 때인 거야. 그래서 이 함수는 x가 p일 때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x가 p일 때 최소값 q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케이스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작을 때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 역시 식은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어디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고 x값이 여기가 p고 y값이 q가 되는 거야. 자,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여러분들 y값 중에서 제일 무슨 값만 갖게 됩니까? 최대값. 제일 높은 지점의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뭐래? Q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놈은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P일 때 최대값 Q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도 어떤 표현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포인트를 잡자. 제한된 x값의 범위가 없을 때는 모든 부분을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일 때는 최소값만 가지고 위로 볼록일 때는 무슨 값을 가집니까? 최대값만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최대 최소가 되는 지점은 포물선의 어떤 점에서 나와집니까? 꼭지점에서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제한된 범위 없는데 어떤 지점에서 무슨 값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보고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겠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해서 주어진 범위가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됐지? 자, 두 번째 내용이에요.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범위가 아예 따로 주어지는 거예요. 범위를 줘놓고 이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로 또 들으면 좀 헷갈려 하니까 쌤이 그냥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한된 범위를 주는 거야. x값을 1 이상 3 이하인 이런 범위 안에서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라는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됐지? 자, 쌤이 아까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제일 이제 일단 먼저 해줘야 되는 과정은 항상 무슨 형에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냐? 표준형에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표준형에서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꼭지점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표준형에서 생각을 하고 표준형에서 꼭지점의 x 좌표를 좀 잘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꼭지점 좌표를 구해주려면 일반형에서 못 구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표준형으로 먼저 고쳐줍니다. 여기 몇으로 묶고요? 2로 묶고 표준형 그냥 바로 만들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9 이렇게 나와질 거야. 되겠니? 자, 요러한 함수의 1부터 3까지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자라는 건데 요거 어디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야. 그치? 자, 요거 문제 풀 때는 그래프를 뭐 좌표 평면에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아래로 볼록인 거를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대략적으로 그려볼게. 여기가 1,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근데 얘들아, 이게 제한된 범위가 없으면 그냥 이거는 무슨 값만 갖는 그래프다라고 봐야 될까? 최소값만 갖는 그래프야. 최대값은 없어. 위로 쭉 뻗어나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제한된 범위가 1부터 3까지라고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요놈의 그래프를 x범위를 1부터 3까지만 해서 그래프를 취급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x 좌표 1 여기고요. 그럼 3이라는 부분은 뭐 대충 한 요 정도 나가질 거야. 그럼 그래프를 x값이 1인 지점부터 3인 지점까지 요것만 우리가 보고 최대 최소를 얘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노란색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y값과 가장 큰 y값이 언제인지 볼 수 있죠. 요 점에서 무슨 값을 가질까? 최소값이 되고 당연히 요 점에서 무슨 값?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받아들여지니? 자, 그러면 x가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습니까? 이건 뭐 계산이 벌써 돼 있네요. 얼마요? 9를 갖는 거고 x가 3일 때 무슨 값을 갖는다?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3을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대입하면 8 더하기 9니까 17 이런 식으로 봐줄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봐봐. 쌤이 여기 뭐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중요하다라고 했지, 그치? 꼭지점에서 항상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쌤이 저 범위를 갖다가 좀 바꿔볼게. 이 범위를 갖다가 0부터 X를 범위를 4까지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거 어디로 지금 그래프 그려놨으니까 여기가 1이고 0부터 4면은 0은 이 근방에 있을 거야. 1 옆에. 그치? 4는 조금 떨어져서 요 정도까지 와 있게 되겠죠. 그쵸? 그럼 그래프를 잘라보면 요 지점부터 해서 이 노란색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살펴보는 겁니다. 되겠니?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 어딘지 여러분들 판단을 해야지. 가장 낮은 지점은 여기라고 봐야지. 가장 높은 지점은 어디입니까? 얼마일 때? 4일 때인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값이 갖는 최대 최소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제일 낮은 데가 어디고 높은 데가 어딘지. 받아들여지니? 그러면 m이 얼마입니까? 최소값. 최소값은 보통 스몰 m으로 많이 나타냅니다.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최소값. 얼마입니까? 9가 되는 거고. 되겠니?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요? 4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받아들여지니? 4일 때. 뭐 4는 대입하면 너무 크겠는데 여기 9, 2, 18. 18에서 9 더하면 얼마입니까? 27.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꼭지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뭐 이 끝범위에서 최대 최소가 될지 이런 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서 기본적인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을 봤는데 얘들아 잠깐만 심화적인 부분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나중에는 주어진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 막 숫자가 다 적힌 게 아니라 상수가 다 나온 게 아니라 문자로 나와. 문자로 나와서 막 꼭지점이 뭐 x-a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여기가 a가 된다라는 거야. 뭐 다른 문자. 알겠니? 그럼 우리가 이 범위 안에서 이 그래프를 적당히 잘라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4까지를 자르는데 그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잘라서 이렇게 될지 아니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0과 4가 나와서 이렇게 될지 받아들여지고 있니? 무슨 말인지? 일단 대략적인 형태만 야 0과 4가 여기라서 요거를 봐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야 얘는. 그래서 되게 귀찮아지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경우 나누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 나오면 하고 그냥 빨리 나누고 각각의 상황 맞게 다 한 번씩 다 푸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만족하는 값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까지가 이제 요 형태의 조금 심화적인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위치가 중요한 거니까 그거를 이제 알맞게 조절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쌤이 최대 최소에서 범위에 따라서는 두 가지를 보여드린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한된 범위가 아까 없었을 때 그때는 뭐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 하나씩만 가졌어. 근데 요번에는 제한된 범위가 주어질 때 이렇게 최대 최소를 봤습니다. 조금 더 덤으로 만약에 범위가 요런 그래프에서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더라도 아래로 볼로 여기 1, 0, 4를 볼 때 여기는 0은 포함해 안 해? 안 해. 그럼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지고 요렇게 이제 된단 말이야. 그래도 최소값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요 지점이 제일 작으니까. 최대값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맞지? 근데 쌤이 여기다 등호를 하나 빼볼게. 빼보면은 여기가 뻥 뚫어지겠지. 4일 때는 취급 안 하는 거니까. 그러면 최소값은 있어 없어? 있는데 최대값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겁니다. 아까 4일 때 정확합의 값이 얼마였어? 4일 때 정확하게 27이거든? 근데 이거는 포함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이 27보다 살짝 작은 값인가? 그럼 26.9인가? 아니야. 26.99가 더 크지 않을까? 아니야. 26.99999999999가 더 크지 않을까? 뭐가 큰지 알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열려 있으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도 나중에는 봐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제 유형별로 푸는 방법 3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유형이 세 가지 형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식을 정리하면서 보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두세 번째는 뒤에 특강으로 나와지는데 그래도 뭐 알고 있으면은 또 언제 또 써먹을지 모르니까 한번 좀 다 다뤄보겠습니다. 자, 1번 최대 최소 구하라는데 식을 딱 봤을 때 공통 부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냐라는 겁니다. 그 뭐 공통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거의 자동적으로 뭐 해줍니까? 그 공통 부분을 치환해 주는 거지, 그치? 맞아요.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치환하면 그 식이 이제 어느 정도 간단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있어. 앞으로 치환을 하는 과정이 많을 거란 말이야. 2학년 가서도 나오고 3학년 가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올 건데, 치환을 하게 되면 항상 그거에 따른 범위를 여러분들이 재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항상 주의해 주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알겠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뒤에 필수예제도 나와지겠지만 뭐 요거 풀고 필수예제 풀어도 또 막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한 번에 딱 가봅시다. 자, 볼게요. 제한된 범위가 주어졌습니다. 제한된 범위가 없을 때도 있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딱 봐도 그냥 뭔가 치환을 할 수 있게끔 나와져 있지? 그래서 치환을 하겠습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과정이니까. 자, t를 x제곱 플러스 2x다 라고 치환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식은 y는 t제곱 플러스 2t-3이라는 너무 쉬운 식이야. 뭐 t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면 이제 되는 거네. 그치? 자, 그럼 요거 표준형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고쳐줄 수 있어. 이 아래로 볼록인 거 이해하시죠? t가 요거는 이제 근데 t야 t.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 무슨 값을 가져? 속값 마이너스 4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끝내면 너무 싱겁지, 그치? 자, 여기서 더 아직 반도 안 푼 거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안 되고, 주어진 범위가 있었잖아. 주어진 범위를 적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또 조심을 해야 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고 해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자르면 될까 안 될까? 느낌상 어때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안 되지, 그치? 왜 안 되냐면 이거는 문자 누구에 대한 범위입니까? x에 대한 범위인데 우리가 이걸 쉽게 풀려고 문자 누구에 대한 함수로 바꿨어요. t에 대한 함수로 바꿨어. x가 t가 아니잖아. t가 x가 아니잖아. 여기에다 이 t의 범위를 그대로 여기 적용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범위를 재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x에 대한 범위를 누구에 대한 범위로 바꿔서 여기다 적용해야 돼. t에 대한 범위로 바꿔서 설정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요 놈들의 관계에 의해서지. x랑 t의 관계가 여기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식을 고쳐보겠습니다. 자, 봐봐. 이것도 표준형 고쳐야 돼.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갖다 써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리고 정말 잘 봐봐. 지금 요거 어디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지. 근데 쌤이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이고 아래로 볼록이라서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거는 x값이 정해지면 누구 값이 나오는 함수야? t가 나오는 함수거든? 그러면 가로축은 x축이 맞지만 세로축은 누구 축일까? t축인 거야. 이런 이제 관계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니? 무슨 얘기인지? x가 정해지면 t값이 나오는 함수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제 이런 함수에서 x의 범위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자르는 거지. 자, x의 범위 마이너스가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1, 1은 요 정도 돼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그래프를 여기부터 요렇게 자르는 거야. 이 노란색 그래프만 보는 거야. 이 노란색 그래프의 t값의 범위를 우리가 이제 가져와야 돼. t값은 세로값 범위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 노란색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t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 가장 높은 t값은 1일 때죠. 1. 자, 여기다 1 넣어봐봐. 얼마 나오니? 3이 나오는 거야. 즉, 이 노란색 그래프가 갖는
t 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라고 봐야 될까?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3까지라고 봐야 돼. 받아들여지니?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 x에 대한 범위를 t에 대한 범위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다? 3까지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이해하려고 해봐. 이따 또 이걸 2번 더 풀 거거든? 그럼 충분히 이해는 될 거야. 그래도 처음에 좀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프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잘라줘?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3까지 잘라서 그래프를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값을 가져? 무슨 값? 소값. 최소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y의 최소니까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4라고 보면 되고, t가 얼마일 때? 3일 때 무슨 값을 갖습니까? 최대값을 갖는 거야. 자, 최대값. 계산 한번 해볼까? 여기다 3 넣으면 4의 제곱. 16 빼기 4니까 얼마입니까? 12.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최대값은 12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 쌤이 한 번 더 나아가가지고 심화적인 부분 문제에서 단순히 최소값, 최대값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아까 그 제일 처음에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최소값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근데 그때 너네가 이 값을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냥 우리만의 가상의 문자란 말이야. 문제에서는 x값밖에 없었는데. 오케이? 그럼 x를 어떻게 구해주냐? 다시 이 관계식에 적용을 하는 거지. 자, 거의 다 왔어.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1일 때라는 건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라는 거야. 알겠니?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봐. x제곱 플러스 2x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넘어가면 완전 제곱식인 거 알죠?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x가 얼마일 땐 거야?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은 아니에요. 그냥 우연찮게 같게 나온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다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겠니? 자,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공통 부분 요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따 조금 정리하게 해줄게.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살짝 언급만 하고 갈게. 뒤쪽 가서 실수 조건이 있더라도 최대최수 구하는데 실수 조건이 있으면 실수가 가지는 특징을 이용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니? 실수가 가지는 특징을,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어떻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크거나 같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그치?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문제를 풀게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조건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입을 하면서 푸는데, 이건 그냥 실체가 있어야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뒤쪽에 특강 문제 가가지고 풀면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합시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거. 이거는 2학년도 쓰이고 3학년도 쓰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 필수예제 풀어볼게요. 자, 필수예제 7번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다음 x값의 범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꼭지점의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표준형으로 먼저 고쳐줘야 되겠죠. 얘는 x-2의 제곱 플러스 2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준형 다 고칠 줄 알죠? 아래로 볼로겐 형태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1번 범위가 0부터 5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아래로 볼록인 놈을 그리고 x값이 2일 때 꼭지점인데, 이 그래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잘라봐? 0부터 5까지만 잘라봐. 자, 그때 얘들아 이걸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르면 안 됩니다. 대칭을 생각해서 잘라주셔야 돼요. 2를 기준으로 0보다 5가 더 어떻겠니? 멀리 떨어져 있겠지, 그치? 이렇게 조금 더 이런 간격을 줘야 여러분들이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최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되겠어? 자, 그러면 대답해보자.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입니까?
x가 2일 때 가장 낮은 최소값이 나올 거고, 최소값은 x에다 2 대입하면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x가 5일 때 최대값이 나와지겠지? 자, 최대값은 5를 대입하면 돼요. 여기가 편할 것 같아. 3제곱 9에다가 2 더하면 11. 자, 두 번째는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나와 있어. 아래로 볼록에서 여기가 2인데 마이너스 1부터 1이면은 여기 전부 다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요런 상황. 그러니까 노란색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자고 하는 거야. 자, 요거는 그냥 최대값, 최소값 바로 쓰겠습니다.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일까? 1일 때가 더 낮은 최소값이지, 그치? x에다 1 대입해주세요. 1 대입하면 3. 최대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2니까 얼마? 11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지? 뭐 얘들아, 뭐 아까 이제 5일 때 11 나왔잖아. 이게 대칭이니까 그런 거야. 봐봐. 2부터 5까지 갭이 얼마예요? 3.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도 갭이 얼마입니까? 3이니까 이게 대칭성 가지니까 당연히 똑같은 함수값이 나온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그냥 최대 최소라는 별개로 여담이었습니다. 자, 오케이. 넘어갑시다. 8번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한된 범위가 나오는데 그냥 단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최대값에 대한 힌트를 주고 식을 먼저 좀 찾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언제 최대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꼭지점의 좌표 구해야 되겠지. 자, 마이너스 2로 묶어주고 암산할 수 있겠니? 안 돼? 그럼 한번 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k 작성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k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위로 볼록이거든요. 꼭지점의 x좌표 1입니다. 범위가 1부터 3까지라고 나와 있네. 자, 1부터 3이면 그래프 요렇게만 우리가 보자라는 거고요. 그럼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최대예요? 1일 때 최대인 거야. 그럼 1일 때 지금 함수값 얼마입니까? 꼭지점의 좌표? k 플러스 2잖아요. 꼭지점의 좌표. 맞지? 그게 얼마다? 4다. k 플러스 2가 4니까 k는 2가 나와집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최소값은 얼마일 때 최소예요? 3일 때 최소지, 그치? 뭐 이거는 이제 fx라고 한다면 최소값은 f3이고요. 여기다 3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3 대입해봐.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8. 그리고 요게 아까 4였거든. 마이너스 4.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9번입니다. 두 개 나와 있는데 아까 그 치환에서 이제 풀었던 그 중요한 문제 있었죠. 범위 설정해야 되는 거. 자, 아까 고 예시 든 거는 이 두 번째 거랑 비슷하고 첫 번째 거는 그 제한된 범위 없는 경우를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1번 할 땐 조금 더 집중해서 또 봐줘야 될 것 같아.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1번은 그냥 최소값만 구하래. 최소값만 구하라고? 자, 여러분 이거 반드시 치환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몇 차 함수니까. 4차 함수니까 이게 전개해버리면 4차 나오잖아. 여러분은 아직 4차 함수 그래프를 못 그리잖아요. 그치? 2학년 되면 그릴 수 있습니다. 자, 4차 함수 이렇게 3번 꺾이는. 2차 함수는 1번 꺾이고 3차 함수는 2번 꺾이고 4차 함수는 3번 꺾이는 거야. 뭐 큰 저기는 없습니다. 나중에 어려울 건 없어. 미분하고 나면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4차 함수를 직접 그려서 구할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치환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아까 했던 과정은 좀 비슷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니까 자, 이거 표준형으로 고쳐줄게요. 그럼 아래로 볼록에서 여기가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지? 자, 이게 t에 대한 함수니까 여기 이거를 이제 치환을 하면서 관계가 나와지는 그걸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요것도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요거 표준형 한번 나타내 볼게.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 자, 요거는 좀 가볍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고 1, 얼마야? 마이너스. 아까 했던 거 기억해봐. 얘는 지금 가로축은 x축이고 세로축은 누구 축이야? t축이야, t축. 근데 얘는 지금 제한된 범위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건 모든 실수에서 다 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그래프, 모든 그래프에 대한 t값의 범위를 얘기해보자 라는 거. 이 t값에 대한 범위. 그럼 얘는 제일 낮은 t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얼마? 1이라는 값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떤 값이 나오지는 거야? 큰 값이 나와지는 거야. 되겠니?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t의 범위를 뭐보다 어떻다라고 해서 가져올 수 있을까?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알겠니? 자, x랑 t의 관계에서 x의 범위가 따로 없으니까 x의 모든 범위를 다 보겠다라는 거야. 모든 그래프를 다 보겠고 이놈에서 나와지는 t값의 범위, 세로값의 범위. 세로값 중에 제일 낮은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상의 t값을 갖는다라고 해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줘야 되겠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여기부터 그 이후 요거 보겠다 이거야. 어차피 이제 꼭지점에서 최소값은 나와지긴 해요. 이거 모르고 풀더라도 이제 얻어 걸려서 맞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풀면 안 되겠고, 알겠지? 따라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 아니지,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아니라 t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습니까? 6을 마이너스 6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니? 오케이. 자, 제한된 범위가 없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2번 풀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는 아까 전에 했던 꼴이니까 그냥 좀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치환할 건 딱 눈에 보일 거야.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치환해 주시고 함수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이다. 아래로 볼록에서 t가 2일 때 함수값은 지금 0이에요. 근데 주어진 이 x에 대한 범위를 누구에 대한 범위로 고쳐줘야 돼? t에 대한 범위로 고쳐줘야 돼. 맞지? 자, 그럼 요거 함수도 또 그래프 그려야 돼. x-1의 제곱 플러스 2니까 이거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x가 1일 때 2를 갖는데 이 그래프를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아까는 주어진 범위가 없었으니까 다 봤던 거고 얘는 0부터 얼마까지만 취급해? 3까지만. 0부터 3은 조금 떨어져 있겠지? 3까지만. 자, 요렇게 요 노란색 그래프가 갖는 함수값이 t값인 거야. 그럼 제일 작은 t값이 여기고 제일 높은 t값이 여기니까 t가 이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작은 값 얼마입니까? 2. 그럼 2 이상 큰 값은 3일 때죠? 3을 대입을 해주세요. 얼마입니까?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x에 대한 범위를 t에 대한 범위로 바꿨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주는 거고 2부터 6까지면 2부터 6까지 그래프를 요렇게만 잘라주는 겁니다. 됐죠? 자, 요거는 그냥 단순 답만 적어볼게요. 그럼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은 t가 얼마일 때입니까? 6일 때야. t에다 6 넣어주면 얼마? 16. 이렇게 나와진다. 역시 범위 설정하는 걸 확실하게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10번이에요. 자, 뭐 요런 문제는 여러분들 아마 중3 때 약간 요런 활용 비슷한 문제를 좀 풀어봤을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래프에 적용하는 문제는 또 못 봤을 수도 있어. 자, 활용 문제예요. 일단은 2차 함수 주어지고 a점이 1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딱 x축과 2차 함수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이때 이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뭐 그래프를 본다면 제가 뭐 이렇게도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도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둘레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딴 건 없고 일단 이렇게 활용 문제 나오면 첫 번째 해야 될 거 그래프 위에 점을 그 미지수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많이 해봤을 거니까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A를 잡을까? D를 잡을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A로 가보겠습니다. 자, A를 문자를 A라고 쓰자. A, X좌표를 A라고 하면 Y좌표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다 라고 쓸 수 있겠죠? B점도 역시 이거랑 X좌표는 똑같으니까 A,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자라고 한 거든. 그럼 둘레에 대한 식을 세워야지. 그지? 자, 둘레에 대한 식을 세웁시다. 둘레 구하려면 가로랑 세로 필요한데 지금 세로의 길이는 나왔습니다. 이 세로의 길이는 A점의 누구 좌표값? Y좌표값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요거는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가로 길이가 이걸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지. 자, 요거는 그 축이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표준형 고치면 x-5의 제곱 25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축이 얼마야? x는 5라는 거야. 이때 여기가 a면 요 길이가 a잖아. 그리고 여기가 5면 요 길이가 5잖아. 맞지? 그럼 여기 있는 요 길이를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5 마이너스 얼마? a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가로는 요거에 몇 배를 해주면 됩니까? 2배를 해주면 되겠지. 대칭이니까. 그래서 가로 길이가 10-2a다. 그리고 세로 길이는 요거다 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둘레에 대한 식을 세운다. 가로에다가 더하기 세로. 세로 그냥 바로 이렇게 썼어요. 곱하기 얼마? 2 이렇게 됩니다. 받아들여지지? 여기까지? 이게 가로, 요게 세로. 요거 쭉 전개해 놓고 다시 한번 2차 함수 파악을 해보자고. 자, 마이너스 2a 제곱. 여기는 8a인데 요거까지 계산하면 16a 플러스 2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자, 둘레에 대한 무슨 값 구하래요 지금? 최소값 구하래. 그럼 이거 표준형 고쳐서 이제 구하면 끝날 것 같지, 그치? 자, 마이너스 2. 최대값 구하라는 거니 혹시? 대값, 그치? 그럼 a제곱 마이너스 8a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20까지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30이니까 50 얼마?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디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고 a 값이 4일 때 최대값이 얼마 나온다? 52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게 있어요. 웬만해서는 대부분은 여기가 최대 맞긴 맞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서술형에 그냥 딱 이런 과정만 써서 최대값이 50이에요 라고 하잖아. 그러면 부분 점수 깎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범위가 설정이 돼 있어야 돼. 왜냐면 애시당초에 이건 미지수 A 잡는 것을 요 지점으로 잡았지, 그치? A가 있을 수 있는 지점은 아까 쌤이 그래프 막 직사각형 여러 개 그려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A점은 여기 고정된 점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이야. 그럼 얘가 이제 있을 수 있는 지점은 요 지점이거든요, 요렇게. A가 있을 수 있는 지점. 그럼 X좌표 A의 범위는 몇과 몇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해야 될까? 0과 5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 풀 때부터 이 둘레에 대한 식에 대한 A의 범위를 0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겠다라고 하고 가는 게 제일 정석적인 풀이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0부터 5까지 자르더라도 0부터 5까지 자르더라도 당연히 4일 때 무슨 값이다? 최대값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범위 설정하는 것까지 적어야지 100점짜리 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좀 디테일도 살려주셔야 돼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고요. 아까 그 유형에 가서 설명한다라고 했던 그런 개념이에요. 첫 번째로는 그 뭐 최대 최소를 구하는 데 있어서 실수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두 번째로는 조건식이 주어졌을 때 어떤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실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실수가 가지는 특징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실수가 가지는 특징, 우리가 실수를 갖다가 제곱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는 특징을 이용을 하는 거야. 제일 작아봤자 얼마다라는 겁니까? 0이다라는 특징을 이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 다음 식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 건데, 이 식이 x, y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를 한번 고쳐보는 거야. 제곱의 형태로. 자,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 겁니다. 나중에 되면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 할 때도 이런 과정 많이 거칠 거니까 뭐 미리 한번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기준으로 아까 너네 표준형 고치는 거 잘 했으니까 완전 제곱식 되려면 얼마 필요해? 4 빼기 그 다음에 4를 해야 다시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는 y값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 만들 건데, 그러려면 2로 묶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y제곱 마이너스 6y, 완전 제곱식 하려면 9 더하고 9를 빼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플러스 16 되겠습니다. 지금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x, 자 이렇게 3개 해서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이따 계산하고 2에다가 이렇게 3개 y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8 그 다음 플러스 16이야.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우리는 이 식의 무슨 값을 구할 거야? 최소값을 구할 거야. 봐봐. 근데 여기가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제곱은 뭐 x값에 뭘 넣는들 상관없이 항상 0보다는 어떤 값을 가져요?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 여기도 항상 0보다 어떤 값을 가져?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 그럼 이 식 전체가 제일 작은 값을 가지려면 얘가 제일 작을 때랑 얘가 제일 작을 때가 되겠지. 얘가 제일 작을 때 얼만데? x가 2일 때 얼마나 되는 거야? 0인 거야, 0. 그러니까 얘는 제일 작은 값 0. 얘도 제일 작은 값 얼마? 0. 그럼 이 값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x가 2, y가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6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바로 할게요. 자, 봅시다. 이번에는 뭐 실수 뭐 이런 얘기보다는 여기 조건식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이 식을 만족하는 x, y에 대하여 다음 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요렇게 생긴 애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지금 x랑 y 문자 2개가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 식을 문자 하나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y라는 값 대신에, 여러분들 이거 y로 정리할 수 있죠. 이거 y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봐. y는 x-3. 그러니까 여기 y 자리에 대신에 x-3을 대입해도 상관없다. 지금은 이 관계식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정리 한 번만 해보면 우리가 늘상 보던 그런 2차식의 형태가 나와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한 최소값을 이걸로 표현을 하면 되니까 완전 제곱식 고쳐주시고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마이너스 7을 갖는다. 아, 근데 x가 마이너스 1이고 문제에서 y가 얼마일 때냐 물어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일 때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수업 했고요. 그래도 여러분 잘 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함수 마무리 짓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 자, 고생했습니다.